사랑스러운 아내와 뱃속에 든 아이까지 세 식구의 행복한 앞날만을 꿈꿨다는 새신랑. 하지만 결혼 8년간의 생활은 이 남성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유흥업소 출신의 빚더미에 앉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털어놨기 때문인데요. 태어난 딸을 생각해서 모든 걸 덮고 가려고 했지만 외도까지 저질렀다는 아내. 밀려드는 배신감에도 불구하고 아이만을 위해서 양육권도 전 재산도 포기하며 이혼을 했지만 곁에 남은 딸마저 희귀암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문제는 아이 엄마가 49일 동안 유골을 보관하겠다고 박박 우기더니 이후에 연락까지 뚝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전처의 행동에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는 남성. 사라진 유골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야, 아이의 유골을 엄마가 들고 참 이게 지금 오늘 들으실 사연도 우리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를 해주셨어요. 자, 오늘은 이 실제 사연자의 동생분이 대신 연락을 주셨는데, 자, 결혼 생활 8년 동안 자, 일단 시작부터 들어가 보죠. 네, 일단 사연 당사자인 남성은 올해로 40대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 결혼을 했는데 당시에 지인 소개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 소개받은 여성, 그러니까 아내는 직장은 딱히 없었고요. 디자인 공부를 위해서 학원에 다니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만난 지 2달 만에 이 여성이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일단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겠다 이런 생각에 결혼 결심을 했고 가족들 역시도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다 마치니까 여성이 갑자기 아이가 유산됐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정작 이 모든 과정에서 임신부터 유산까지 모든 과정에서 가족들은 초음파 사진 한 장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유산이 됐다고 해서 결혼식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일단 잘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났더니 아내가 충격적인 사실을 그제서야 탁 털어놓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하고서 생활을 하는데 아내가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남편에게 경제권을 다 위임받았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 400에서 500 정도를 그때 벌었대요. 적지 않게 벌었는데 남편 용돈을 한 달에 20만 원 줬대요. 그럼 남편은 너무너무 쪼들리면서 심지어 부모님한테 이렇게 손을 벌릴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계속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도대체 돈을 어디다 썼길래 돈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니까 아내가 사실은 자기가 빚도 있고 신용불량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이며 신용불량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유흥업소 같은 데서 다녀서 술집에서 돈을 썼다라는 거고요. 해외여행 다니고 뭐 심지어 뭐 얼굴 가슴 성형수술까지 했고 그래서 빚에 많았던 겁니다. 자, 마블러스님, 이거 실화야? 실화입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자, 백 변호사님. 네. 이혼하자고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자, 이혼하자 남편이 딱 선언했더니 그제서야 또 임신 카드를 뽑아듭니다. 네, 여기서도 또 임신 카드를 뽑아듭니다. 이혼을 요구하니까 또 임신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 역시 유산을 합니다. 실제로 유산을 한 건지 주장인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임신을 해서 이제 딸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자 입장에서도 본인 이제 자식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꾸려 나가야 되니 이 아내의 허물을 다 덮고 아내 빚도 다 갚아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신용도 회복시켜주고 또 아이가 한 5살 될 때는 네일아트 가게까지 차려줬어요. 그러니까 일해서 돈도 또 벌 수 있게 만들어줬죠. 하지만 이제 그 기간 동안 내내 육아는 지금 이 제보자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지금 사파도 지금 남편이 아이 보는 게 나오죠. 아이고. 남편은 새벽에 일을 나가서 오후 3, 4시에 퇴근한 일을 했는데 그러면 퇴근한 이후에 아이가 딱 어린이집 끝날 시간이네요. 어린이집 퇴원시키고 아이를 혼자서 케어를 했는데 또 아내 과거를 한 이후에는 이제 아내하고 좀 소원해진 거죠. 그러니까 각방을 썼기 때문에 사실 남편이 결혼 생활 8년 동안 이 아내하고 같이 밥을 먹은 것조차 손으로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냥 진짜 들으신 것처럼 아이 때문에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산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성의 지인으로부터 야, 네 와이프 봤어. 나 어디서 네 와이프 봤어. 이런 목격담을 듣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보 주신 여동생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오빠 친구가 이제 이분이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핸드폰에 이제 이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다른 남자들을 만나봤더라고요.
네, 조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조카를 데리고 여행을 가면 오빠가 의심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뭐 이렇게 여름에 휴가 간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놀러 갔다 오면 아빠, 엄마가 삼촌이랑 뽀뽀했어. 어떤 모르는 삼촌이랑 손잡고 다녔어. 뭐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와, 아빠, 엄마가 어떤 삼촌이랑 뽀뽀했어. 세상에 애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네, 이 남편을 배신한 거는 뭐 사실 뭐 이해가 될 지경이네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저희는 지금 설명을 들었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죠. 아이 뭐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하고 같이 놀러 가는 거야라고 얘기했을 때도 아이도 데리고 불륜남하고 같이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실 이 정도면 아동 학대인데요. 어쨌든 이 아내의 휴대폰을 여니까 이 대화, 사진, 뭐 불륜남과의 그 기록들이 가득했고요.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아내한테 이제 추궁했습니다.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사과를 하거나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도 역시 반소장 접부하면서 이제 이혼 소송이 시작됐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아이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보고 싶었는데도 못 보고 있었고, 길거리를 지나 다니다가 그러니까 아이의 할머니, 시어머니죠. 이 아이의 할머니와 아이가 마주쳤는데 아이한테 할머니가 얘 어떻게 지내니?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저 지금 아빠나 할머니 만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영영이 못 봐요. 지금 만날 수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뭔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너 지금 아빠 보고 싶다 그러고 아빠 본다고 쫄르면 너 영원히 아빠 못 볼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에게 계속 세뇌한 겁니다. 와, 저런 식이었으면 엄마가 아이한테 야, 너 아빠 보고 싶다 그러면 너 진짜 평생 아빠 못 봐. 똑바로 해. 막 이러면은 아이가 당연히 엄마랑 살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 얘기에 또 아이가 아빠를 지금은 안 봐야 된다고 꼭 참았던 이유는요. 거꾸로 뒤집으면 아이는 아빠를 보고 싶어 했다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만큼이나 이해가 가죠. 사실 아이 입장에서도 저 엄마가 제대로 아이가 있을 때 제대로 시간을 보내거나 아이를 돌봤을까요? 저는 극히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남편은 이 아내랑 헤어지는 과정에서 애초에는 소송을 하려고 했답니다. 다 준비도 다 있었고 분명히 잘못한 게 많잖아요. 하지만 소송이 길어지면 3, 4개월 아이도 못 받고 또 그게 혹시 아이한테 해가 될까 봐 이 남편이 너무 계속 착하기만 했어요. 그냥 합의 이혼을 하자 하면서 이 아내에게 그 네일 아트 가게도 차려줬는데 그 가게도 고스란히 유지를 하게 해주고 전셋집도 그냥 양보를 했답니다. 왜? 그래야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데서 살 수도 있겠거니 싶어서 모든 걸 다 포기를 했던 거예요. 모든 걸 다 양보하고. 참, 그렇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오로지 아이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아이가 9살이 되던 해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남편의 여동생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주말에 올 때마다 이제 아빠, 할머니가 무릎이 많이 아파 이렇게 했는데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엄마가 안 갔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빠가 당장 이제 큰 병원 데리고 간 거죠. 이제 이게 희귀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건데 골육종이라고 무릎에 생기는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암이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희귀병에 속하는 골육종이라는 암인데 무릎에 암이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이 애가 계속 아프다고 했기 때문에 이 큰 병원을 엄마가 데리고 갔었대요. 아니, 동네 병원을 데려갔었대요. 근데 그 동네 병원에서 이거 큰 병원 데려가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보통 엄마들은 정말 깜짝 놀라서 그 다음 날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흐를수록 그 큰 병원을 안 데려가서 이 암이 결국에는 폐까지 전이됐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치료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죠. 해봐야죠. 그리고 아이가 어리잖아요. 병원에서 희망을 갖자고 해서 항암 치료하고 어떻게든 줄인 다음에 수술하자. 그래서 남편은요, 또 여기서 끝까지 착합니다.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이 병간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저는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근데 아내가 뭐 이게 아이 실비보험 말고는 보험 들어오는 것도 없다라고 얘기해서 일단은 남편이 통장에 돈을 넣어서 그걸 가지고 아이 살려야 되니까 치료를 하고 대신 이제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 통장에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돈을 계속 내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암보험도 들어있었다고 해요. 그럼 보험료 받았을 거 아니에요? 남편에게 받은 돈은 정작 돌려주지 않았답니다. 백 변호사님, 뭐 돈 다 필요 없고요. 일단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 7월에요. 아까 암의 올해 전이가 7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 2년간의 투병 생활 끝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암의 전이 너무 빨랐고 의사도 이제 아이 같은 경우 이제 암 그 전이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이렇게 전이가 빨리 되는 케이스는 처음 봤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신경외까지 이제 뭐 병원에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화장을 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사달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화장을 했으면 안치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 안치할 곳 상의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처가 나는 곧 죽어도 49일 동안 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유고를 가지고 가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우기기 시작을 합니다. 입씨름을 하다가 그래 그럼 일단은 49일 동안 가지고 있고 49째 날 돌려주고 그동안 같이 안치할 장소 찾아보자. 이렇게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고를 가져가더니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지인을 통해서 겨우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이 전처는 내 아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더 이상 연락 말아달라고 해라. 이런 말만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이 유고를 들고 사라진 전처 행방이라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자, 양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게 저도 답답한 상황인데 사실 이게 이제 제사를 누가 지내냐와 관련돼서 대법원에서는 상속인들이 가진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그거 자체가 누구의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지금 없거든요. 지금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히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골의 소유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들은 종종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상속 순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사망하면 사실 아이가 남긴 재산은 없지만 상속 순위는 부모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같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골의 소유권, 그러니까 제사를 주재하는 건 부모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유권을 돌려달라, 넘겨달라라는 소송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다만 그런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조정 등이나 이제 기타 다른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이게 참 이 방법이. 자, 소장님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사기 결혼도 당하시고 아이도 잃으시고 또 배신까지 당하셔서 이 제보해 주신 분은 마음이 충격과 배신으로 많이 상처를 입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아이 아빠시죠. 정말 아이를 비롯해서 모든 것에 정말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건강을 잃으시면 또 다 잃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괴로워서 아이 생각 안 하고자 일에만 매달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일도 중요하지만 마음과 몸을 정말 돌보시는데 좀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짧게. 이거 사건 아니에요? 사건? 그 병원비와 관련된 약속한 부분을 횡령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보험료 상당히 나왔다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군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